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과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16번째 시간으로 초콜릿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은 카카오의 어원은 마야어 또는 아즈테거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카카오로 되었다는 것이고요. 초콜릿 역시 멕시코의 언어로 초콜라에서 초콜렛으로 되었다는 것이고요. 카카오의 나무는 테오브로마로 불리는데 테오브로마는 그리스어로 신의 음식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초콜릿에 대한 카카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를 조금 수록했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카카오란 벽오동 나무과의 교목으로 학명은 데오브로마 카카오린으로 신의 음식을 의미하고요. 원산지는 열대 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유역에서 원주민으로 빼앗은 카카오 빈을 스페인으로 반입해서 이게 생산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519년 가치와 사용법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빈이란 카카오 열매 속에 있는 30개에서 50개의 종자를 말하고요. 이런 것을 이제 뽑은 지방분을 초콜릿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스트는 마마오빈을 볶고 롤러로 갈아서 카카오 배율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설탕이나 분유, 유화제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초콜릿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카카오 파우더는 카카오 빈을 볶아서 카카오 버터를 제거 후 음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초콜릿의 종류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위트 초콜릿, 이제 우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요. 밀크 초콜릿은 우유가 함유된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판 형태의 초콜릿이 판 초콜릿, 쉘 초콜릿, 이제 우리 잼이나 너트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뚜껑을 덮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앙로베 초콜릿은 비스켓이나 웨하스에 초콜릿을 씌운 것을 말하고요. 홀로 초콜릿은 제품의 속이 비어있는 초콜릿으로 인형이나 동물, 알 등의 형태를 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재미있게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콜릿의 영양은 이제 초콜릿은 칼로리가 높아서 비만이 되는 요소는 당분이 아닌 지방입니다. 네, 그 지방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카카오 버터에는 혈액 콜레스테롤을 상승 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폴리페놀은 이제 카카오의 원두에는 카카오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를 활동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염증을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이라서 너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원두에는 식이섬유가 20%고요. 코코아가 되면 34%의 식이섬유가 되면서 변비를 해소시킵니다. 초콜릿의 신비는 이제 카카오 버터는 상온에서는 굳어 있지만 체내에서는 급히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입안에 들어가면 부드럽고 좋죠. 카카오 버터는 일반 유지에 비해 산화되기 어렵고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빨리 변해서 흡수되어서 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너무 피곤할 때는 초콜릿을 한 개 정도 드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카카오 버터는 옥수수 기름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초콜릿과 충치의 관계는 이제 충치균의 효소 기능을 억제하고 플라크 축적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집중력을 높인다고도 하는데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성분이 바로 집중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제 초콜릿은 선별해서 볶고 분리해서 배합하고 갈기 혼합해서 미립화시켜서 이러한 방법대로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템퍼링 초콜릿은 온도를 맞춰가면서 이제 광택이 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수작업으로 하는 템퍼링도 있고요. 그다음 마블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물의 온도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원두에는 카카오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고 있어서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변비를 막아주는 니그닌이라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초콜릿의 구성 성분으로 네, 카카오 또는 코코아라고 하는데요. 카카오는 8분의 5가 들어있고요. 카카오 버터는 8분의 3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율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너무 버터 그러면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버터가 조금 들어가야죠. 그래서 더 쌉쌀한 맛이 나게 그래서 그렇게로 외우시면 8분의 5, 8분의 3 쉽게 외울 수 있고요. 템퍼링이라는 것은 이제 안정된 결정 상태로 되어서 초콜릿 전체가 안정한 상태로 굳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온도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템퍼링을 하면 이제 그 버터의 결정이 베타형이 되어서 입안에서 녹는 감촉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템퍼링의 목적, 시험에 잘 나오는 메뉴입니다. 초콜릿에 광택이 나면 내부 조직이 치밀해지고요. 또 틀을 이용해서 이탈이 용이해지고요. 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안에서 용해성이 좋다라는 것은 잘 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펫블룸이 이제 현상이 방지된다라는 것이죠. 펫블룸은 뒤에서도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크 초콜릿은 온도가 이제 45도에서 50도 정도까지 녹여준 다음에 다시 차게 식혔다가 다시 맞춰서 하는 것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온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건 초콜릿 시험 볼 때, 초콜릿 마스터 시험 볼 때 되게 필요하고요. 밀크 초콜릿은 온도가 낮습니다. 45도에서 50도로 낮추는 것이고요. 화이트 초콜릿도 40도에서 45도로, 단 다크 초콜릿은 45도에서 50도 정도로, 50도가 넘어가면 초콜릿이 있기 때문에 광택이 나지 않습니다. 블룸 현상. 참 잘 나오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초콜릿의 표면에 하얀 무늬 또는 하얀 반점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웬만하면 블룸 현상이 별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잘 일어나는 계기는 이렇게 설탕 블룸,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설탕 블룸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이 수분을 흡수해서 녹았다가 재결정되어 표면에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고요. 지방 블룸이 일어나는 것은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했을 때 여름철에 우리가 냉장고에다 거의 넣지 실온에 넣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얼룩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방이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 블룸 아니면 홑블룸이라고 알고요. 설탕 블룸, 슈가 블룸 꼭 아셔야 됩니다. 설탕 블룸, 슈가 블룸은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할 때, 지방 블룸, 홑블룸은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할 때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콜릿을 가지고 응용하는데요. 가나 슈크림을 많이 넣어서 하는 이제 생크림을 1대1 비율로 초콜릿과 생크림의 비율을 1대1로 끓여서 부어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잘게 부숴서도 하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잔두야 크림은 초콜릿에 아몬드나 헤즐넛 크림 분당을 넣은 혼합물로서 쓰기도 하지요. 그리고 플라스틱 마세라는 것은 물엿과 초콜릿을 배합시켜서 우리가 초콜릿 마스터에서 장미꽃 만들 때 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작업을 하고 남은 초콜릿에 알맞은 보관법은 거의 직사광선이 없어야 되고 실온 온도죠. 15도에서 21도. 그리고 습도가 50% 이하여야 됩니다. 자, 화이트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카오 버터의 함량은 카카오 버터는 20% 이상 들어있습니다. 장기간의 저장성을 지니하는 건 언제나 안정성이죠. 산화방지제로 쓰이는 물질이 아닌 것, 산화방지제는 PHT, PHA, 세사물, 토코페롤이었죠. 강호하지 않은 초콜릿에 40%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적합한 코코아의 양은 25%. 왜? 카카오 버터에 대한 것은 우리가 8분의 5였죠. 그래서 40%에 8분의 5 하니까 25% 나온 것입니다.
수틸용 초콜릿이 갖춰야 하는 것은 융점이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쉽게 녹기 쉬우므로 융점을 높게 하고요. 겨울철에는 낮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초콜릿 코코아와 코코아 버터의 함량으로 오른 것 아까 외우기 좋게 하시라 그랬죠. 카카오가 이제 쓴맛이 좀 나야 돼 해서 8분의 5, 카카오 버터가 8분의 3으로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콜릿의 템퍼링한 효과에 대한 틀린 것은 자, 입안에서 용해성이 나쁜 게 아니라 용해성은 잘 녹는 거죠. 그래서 템퍼링을 하는 이유가 입안에서 용해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온도 조절이며 용해성이 좋아집니다. 초콜릿의 불룸 현상. 불룸이라는 건 뭔가 무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흰 반점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슈가 블룸은 설탕이 재결정화된 거고 지방이 유출된 게 펫블룸 맞죠? 템퍼링이 부족하면 설탕의 재결정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템퍼링이 부족하면 초콜릿의 표면으로 지방이 유출되죠. 그래서 설탕의 재결정화가 일어나는 것은 슈가블룸이죠. 네, 오늘은 초콜릿 수업을 해봤는데요. 초콜릿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성분, 그리고 템퍼링을 하는 방법, 이유, 템퍼링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 그 다음에 블룸 현상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험에 단골 메뉴로 잘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가 수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초콜릿 마스터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템퍼링의 온도를 수록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언제나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